제28회 형제는 채양을 베어 의혹을 풀고 고성에 모여서 주인과 신하 의리를 세우다. 관공이 손건과 함께 두 형수를 호위해서 연암을 파라고 떠나는데 뜻밖에도 하후돈이 300여 길을 거느리고 뒤를 쫓아왔다. 손건은 수레를 보호해서 앞서 달리고 관공은 말을 돌려 세우고 칼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그대가 날 추격함이 승상의 너그러우신 도량에 손상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승상께서는 명문으로 전달하신 적이 없어. 분더러 네가 도중에 사람을 죽였고 또 내 부장까지 베었으니 무례하기가 짝이 없구나. 내 특히 너를 잡아 승상께 바치고 처분을 받아야겠다. 하후돈은 이렇게 말하고는 곧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 싸우려 들었다. 바로 이때 뒤에서 한 사람이 나는 듯이 말을 달려오며 운장과 싸워서는 안 되십니다 하고 외친다. 관공은 말고삐를 잡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자는 품속에서 공문을 꺼내 하후돈에게 주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관 장군의 충의심을 심히 경외하시어 도중에 관에게서 길을 막지는 않을까 근심하시고 특히 저로서 공문을 가지고 각지를 돌게 하셨습니다. 하후돈이 물었다. 이자가 도중에 관소의 장사들을 죽인 걸 승상께서 알고 계시냐? 그것은 아직 모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자를 묶어서 승상께 보여야겠다. 그를 놓아보낼지는 승상 요량대로 하시라지. 관공은 노에서 내가 너를 두려워할 줄 아느냐? 하고 칼을 들고 말을 몰아 하후돈에게 달려들었다. 하후돈이 또한 창을 꼬나잡고 맞섰는데 싸우기 12합이 못 되었을 때 또 후련 한 사람이 말을 달려오며 외친다. 두 장군은 멈추시오. 하후돈은 창을 멈추고 사자에게 물었다. 승상께서 관모를 사로잡으라고 하시던가? 아닙니다. 승상께서 관을 지키는 장수들이 관 장군을 막고 못 가게 할까 염려하시고 관을 통과하시게끔 저로서 공문을 가지고 돌게 하신 것입니다. 승상께서는 이자가 도중에 사람을 죽인 걸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십니다. 그걸 승상께서 모르신다면 내가 저를 놓아 보낼 수야 없지. 하고 하후돈은 수하 군사를 지휘해 관공을 에워싸라 했다. 관공이 크게 노해 칼을 춤추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어울려 싸우려는데 진 뒤로부터 한 사람이 나는 듯이 달려오며 외쳤다. 운장과 원양, 싸우지 마시오. 모두 보니 바로 장유다. 두 사람은 각기 말을 멈춰 세웠다. 장유는 두 사람 곁에 다가와서 말했다. 나는 승상의 명을 받고 왔소. 승상께서는 운장이 관소에서 장군들을 베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도중에 막는 일이나 있을까 근심하시어 특히 나더러 각기 관에게 전하게 하신 터이니 그대로 통과시키시오. 진기는 채양의 생질이오. 채양이 진기를 내게 맡기며 돌봐달라 부탁해온 터에 이번에 이자의 손에 죽었으니 어떻게 그만둘 수 있단 말이오. 하고 하후돈이 말했으나 장유는 그 일은 내가 채 장군을 만나서 잘 말하리다. 이미 승상께서 너그러우신 도량으로 운장을 놓아 보내라 하신 터이니 공들이 승상의 의지를 어찌 저버릴 수가 있겠소. 하고 말했다. 하후돈은 하는 수 없이 군마를 뒤로 물리겠다고 했다. 장유가 말했다. 운장은 이제 어디로 가시려오? 형께서는 벌써 원수한테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전하를 다 돌며 찾을 작정이요. 현덕이 계신 데를 모르신다면 다시 승상께 돌아가시는 것이 어떠하오? 그건 그리 못하겠소. 운호는 돌아가시면 승상을 뵙고 나 대신
사죄하는 말씀을 올려주. 관공은 웃더니 장효와 두 손 맞잡아 예를 갖추어 갈라지고 장효는 하후돈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갔다. 관공은 수레의 뒤를 쫓아가서 손건에게 방금 있은 일을 이야기하고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갔다. 수일이 지났을 때 소낙비를 맞아서 행장이 죄다 젖었는데 멀리 산언덕 아래에 장원이 바라보여서 관공은 거기로 가 묵어가기로 하고 일행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갔다. 장원 안에서 한 노인이 나와 맞으므로 관공이 찾아온 뜻을 말했다. 노인은 저의 성은 곽이요 이름은 상인데 대대로 이 고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장군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랜데 다행히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하고 양을 잡고 술을 내어 대접하며 두 부인을 후당으로 청해 쉬게 했다. 곽상은 초당에서 관공과 손건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 한편 젖은 행리를 말리며 말도 배불리 먹이게 했다. 해질 무렵이 되자 갑자기 한 소년이 몇 사람을 끌고 장원으로 들어오더니 초당에 올라왔다. 곽상이 얘야 이리 와서 장군께 절해라 라고 이르며 관공에게 저의 자식입니다 하고 말했다. 관공이 그 소년을 보고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더니 곽상이 대신 사냥 나갔다가 돌아온 모양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소년은 관공에게 인사하고는 즉시 나가버렸다. 곽상이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다. 저의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학문을 냈습니다. 제게는 단지 저것밖에는 자식이 없는데 저것이 본업에는 힘쓰지 않고 사냥질만 쏘다니니 참으로 이 가문의 불행입니다. 이 난세에 만일 무예를 정통하고 보면 공명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불행이라 하겠습니까? 그 애가 만약 무예를 익히려 들었다면 뜻 있는 사람이라고나 하지요. 오로지 방탕하게 놀고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듯 밤낮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상의 말을 듣고 관공은 한숨만 후 내쉬었다. 이날 밤이 이슥해서야 곽상은 물러갔다. 관공이 손건과 함께 막 잠자리에 들려하는데 갑자기 후원에서 말 울음소리와 사람들이 왁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공이 급히 종인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으므로 손건과 같이 칼을 빼어들고 나가봤더니 곽상의 아들이 땅에 나자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종인들은 장객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판이었다. 관공이 그 연고를 물어서 종인이 대답했다. 이놈이 적토마를 훔치려다 말에 채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이놈이 아파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해서 보러 나왔더니 장객들이 도리어 덤벼들어 우리를 때립니다. 쥐 같은 도적놈이 감히 내 말을 훔쳐! 관공이 노에서 혼쭐을 내려드는데 곽상이 허둥지둥 달려오더니 용서를 빈다. 불초한 자식놈이 한심한 짓을 했으니 만번 죽어 쌉니다만 늙은 저의 아내가 이 자식을 애지중지하므로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자비심을 베풀어 용서해 주십시오. 과연 노인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초자식입니다. 아비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더니 참 그렇구먼. 내 노인의 낯을 보아 용서하겠습니다. 관공이 말하며 종인에게 말을 잘 보살피라 이르고 장객들을 꾸짖어 쫓아버리고는 손건과 함께 초당으로 돌아와 잤다. 이튿날 곽상 부부가 함께 초당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했다. 불초한 자식놈이 감히 장군님의 위엄을 범했건만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애를 여기 불러오시오. 내가 잘 타일러 주리다. 그놈이 사경쯤 되었을 때 무례배들을 데리고 어딘지 가버렸습니다. 관공은 곽상에게 치사하고 두 형수를 수레에 모시고 장원을 나서서 손건과 말머리를 나란히 해서 수레를 호위하고 산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30리도 채 못 갔을 때 산 뒤에서 100여 명의 무리가 우르르 몰려나왔다. 우두머리 되는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은 누런 헝겊으로 머리를 싸고 몸에 천포를 입었으며 뒤에 선 사람은 뜻밖에도 곽상의 아들이었다. 황건으로 머리를 싼 사람이 말했다. 나는 천공장군 장각의 부장이다. 거기 오는 자는 적토마를 내놓아라. 그러면 순순히 여기를 지날 수 있을 것이다. 관공은 껄껄 웃었다. 이 무지몽매한 놈아. 내가 장각 아래에서 도적 노릇을 했다면 유, 관, 장, 세 형제 이름도 알 테지. 나는 얼굴 붉고 수염 긴 사람이 관원장이란 말만 들었지 아직 얼굴은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대체 누구냐? 관공은 칼을 옆구리에 끼고 말을 세운 다음에 수염 주머니를 끄르고 기다란 수염을 내어 보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곽상 아들의 머리를 덥석 움켜잡고 관공의 말 앞으로 끌고 와서 땅에 엎드렸다. 관공이 성명을 물었다. 저의 성은 배요, 이름은 원소인데 장각이 죽은 뒤로 섬길 주인이 없어 산적들을 긁어 모아 여기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놈이 와서 한 과객이 천리마를 타고 와서 우리 집에 묵었소라고 하면서 저더러 그 말을 뺏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왔더니 뜻밖의 장군을 배웁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며 곽상의 아들도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한다. 관공이 너의 부친 낯을 봐서 목숨을 살려주마 라고 하자 곽상의 아들은 머리를 싸쥐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관공이 배원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내 얼굴을 모르는 터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던가? 여기서 20리 떨어진 곳에 와우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은 주요, 이름은 창이라는 관서 사람이 있는데 1000근짜리 물건을 드는 완력이 있습니다. 가슴은 쩍 벌어지고 곱슬 수염이 났는데 보기에도 장사답습니다. 그는 원래 황건의 장보 수하에서 장수를 잇다가 장보가 죽은 후로 산적대를 모아 지냅니다. 그는 여러 번 저를 보고 장군의 위명을 이야기했는데 만나 뵙지 못하는 걸 한탄합디다. 농림 속은 호골이 발붙일 곳이 아니오. 그대들은 앞으로 악한 짓을 그만두고 바른 길로 돌아가서 자기의 몸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오. 배원소는 땅에 엎드려 살해했다. 이렇듯 이야기하는 중에 저 멀리에서 한 떼의 인마가 달려온다. 저 달려오는 사람이 필시 주창일 것입니다. 하고 배원소가 말하므로 관공은 말을 세우고 기다렸다. 과연 얼굴이 검고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가 창을 들고 말을 달려 무리를 거느리고 오더니 관공을 보자 뛸 듯이 기뻐하며 관장군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에서 뛰어내려 길가에 엎드린다. 그가 주창이 배웁니다. 라고 하자 관공이 물었다. 장사는 어디서 날 알았소? 전에 황건의 장보 수하에 있을 때 일찍 조난을 알았으나 몸이 적당에 들어있어 따를 수 없는 걸 한스럽게 여겨왔더니 오늘 천행으로 이렇듯 만나 배웁게 됐습니다. 원컨대 장군께서는 절 버리지 마시고 보졸로라도 삼아주십시오. 장군의 옆에서 모시게 해주신다면 죽어서도 원이 없겠소이다. 관공은 그 성의가 심히 간절함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날 따르게 되면 그대 수하 사람들은 어쩔 작정인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다 데리고 가고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자는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주창이 대답하는데 수하의 무리가 이구동성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 관공은 말에서 내려 수레 앞으로 가서 두 형수에게 의견을 물었다. 간부인이 말했다. 아주버니께서는 허도를 떠나신 뒤로 여기까지 오시면서 필마 단기로 수많은 환난을 겪으셨지만 단 한 번도 일찍 군마들이 따르는 걸 허락치 않으셨지요.
앞서 유화가 따라오려 하는 것도 물리치시더니 이번에는 어찌해 주창의 무리만은 용납하려 하십니까? 이건 저희들 여자의 얕은 소견이니 아주버니께서 짐작해서 좋도록 하시지요. 경수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고 관공은 주창한테 가서 말했다. 내가 박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부인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대들은 잠시 산중에 돌아가 있게. 형을 찾아뵌 후에 반드시 데려가겠네. 그러나 주창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했다. 주창이 분별을 못해 그만 몸을 그르쳐 도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군을 만나 뵈어 마치 해를 다시 우러러보는 듯한 기쁜 심정을 품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만일 여럿이 따르는 것이 불편하여 그러신다면 이 사람들을 모조리 배원소에게 딸려보내고 저 혼자만 걸어서 장군을 따르되 말리길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관공이 다시 그 사정을 두 형수에게 가서 말하니 간부인이 한두 사람 따르는 거야 무방하겠지요. 라고 해서 관공이 돌아와 주창에게 수하의 사람들을 배원소한테 딸려 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배원소가 저도 관장군을 따라가고 싶소이다. 라고 하는 걸 주창이 자네까지 따라가면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니까 아직은 잠시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게. 내가 관 장군을 따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즉시 데리러 오겠네. 하고 타일렀다. 배원소는 서운한 마음으로 작별하고 갔다. 주창은 관공을 따라서 연암으로 길을 떠났다. 수일 만에 저 멀리 앞에 산성 하나가 보여서 관공이 그 고장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딘가? 이 성의 이름은 고성입니다. 수개월 전에 성을 장이라 하고 이름을 비라고 하는 장군이 수십 길을 거느리고 이곳에 오더니 현건을 내쫓고 고성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그 장군은 군사를 초모하고 말을 사들이며 군량과 마초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하 군사가 4~5천 명이나 있으므로 이 주변에서 그와 맞서는 자가 없습니다. 서주에서 흩어진 뒤로 아우의 행방을 모르고 지냈는데 원 여기에 있다니. 관공은 기뻐서 손건을 시켜 먼저 성에 들어가 알려서 두 형수를 영접하러 나오게끔 하라 했다. 이보다 앞서 장비는 망탕산 속에서 달포남짓 지내다가 현덕의 소식을 알려고 산을 나왔다가 우연히 고성을 지나게 되어 군량이나 좀굴가에서 고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현건이 말을 듣지 않았다. 노한 장비는 현건을 쫓아버리고 인을 빼앗고 성지를 차지해 잠시 몸을 붙이고 있는 참이었다. 이날 손건이 관공의 분부를 받고 성에 들어가 장비를 보고 인사하고 나서 현덕께서는 원소 있는 데서 떠나 연암으로 가셨고 또 지금 운장이 허도로부터 두 분 형수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운장께서는 장군님께서 나와 영접하라 하십니다. 하고 말했다. 장비는 나무 대꾸 없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말에 올라 천여 명을 거느리고 북문으로 나아갔다. 손건은 어리 뻥뻥했으나 감히 물어볼 수도 없어서 그를 따라 성에서 나왔다. 관공은 장비가 오는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청룡도를 주창에게 맡기고는 말을 달려 맞으러 나갔다. 그런데 장비는 고리눈 부릅뜨고 범의 나룻 거꾸로 세우고 병력같이 소리 지르며 장팔 사모를 휘둘러 관공을 겨누고 내질렀다. 깜짝 놀란 관공은 황급히 피했다. 아우는 왜 이러나? 도원의 결의를 잊었단 말인가? 의리 없는 놈아, 무슨 낯짝으로 날 대하리 하느냐? 아니, 내가 의리 없다고. 내가 형님을 배반하고 조조에게 갚고 관짝을 받더니 이번에는 또 나를 속이러 왔지. 내 오늘 너와 생사를 결판내고 말 테다. 그것은 자네가 모르고 한 말이네. 내가 말하기는 거북하구나. 지금 두 형수께서 여기 계시니 자네가 여쭤보게. 두 부인이 이 말을 듣자 문발을 쳐들고 말했다. 셋째 아주버니,
왜 이러십니까? 형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 저 의리 없는 놈을 죽인 다음 형수님을 성 안에 모시겠습니다. 간부인이 말했다. 둘째 아주버니께서 두 분이 가신 곳을 몰랐기 때문에 잠시 조 씨에게 가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황수께서 연암에 계신 것을 알고서 천신만고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셋째 아주버니가 오해하고 계셔요. 미 부인이 말했다. 둘째 아주버니께서 이때까지 허도에 계셨던 것은 실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형수님께서는 저놈한테 속지 마시오. 충신은 죽을지언정 욕을 받진 않는다는데 대장부가 되어 어찌 두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아우, 잘못 생각하지 말게. 관공이 말하고 손건도 운장께서는 특히 장군을 찾아오신 것이오 라고 했건만 장비는 도리어 호통친다. 너까지 그런 당치 않은 말을 해. 저놈에게 그 착한 마음이 있으려고 필시 날 잡으러 온 것이야. 아우, 내가 자네를 잡으러 왔다면 을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게 아니겠느냐. 관공의 말에 장비가 문득 손을 들어 가리키며 저기 오는 게 군사 아닌가? 라고 했다. 관공이 돌아다 보니 과연 먼지를 자욱이 일으키며 한때의 군마가 이쪽으로 지쳐오는데 바람에 나부끼는 기호로 보아 틀림없는 조조의 군사였다. 장비는 대로해 네 이제 또 이러니 저러니 할 테냐? 하고 장팔 사모를 꼬나잡고 찌르려 들었다. 관공은 급히 잠깐 참게. 내 저기 오는 장수를 베어서 내 진심을 보여주겠네. 라고 했다. 내게 참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북을 3번 치는 사이에 저기 오는 장수를 베어야 한다. 관공은 이를 응낙했다. 잠시 후에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쳤는데 앞에 선 장수는 바로 채양이었다. 채양은 칼을 쳐들고 말을 채쳐 달려들며 소리쳤다. 네 이놈이 내 생질 진기를 죽이고는 여기 도망쳐왔구나. 승상의 분부로 널 잡으러 왔다. 관공은 잡담 제하고 칼을 들어 덮쳐들고 장비는 북채를 잡고 북을 쳤다. 한 번 친 북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관공의 칼이 번쩍하더니 채양의 목이 땅 위에 뒹굴고 수하 군사들은 다 도망쳐버린다. 관공이 인기, 곧 장군의 관직과 성명이 쓰여있는 군대의 깃발을 들고 있던 군사를 사로잡아서 온연유를 물었다. 그 군사가 말했다. 자기 생지를 장군께서 죽였다는 말을 듣고 채양이 대로해 하북으로 가 장군과 싸우려 했으나 승상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더러 연암에 가서 유벽을 치라고 하셨던 것인데 뜻밖의 여기서 장군을 만났습니다. 관공은 듣고 나자 그더러 장비 앞에 가서 방금 한 말을 이야기하라고 했다. 허도에 있을 때 관공의 일을 장비가 시시콜콜이 캐묻자 그 군사는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장비는 그제야 의혹을 풀었다. 한참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 안에서 군사가 달려와 남문을 향해서 수십 기가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해왔다. 장비는 이상히 여겨 남문에 나가서 보았다. 과연 10여 필의 무장한 기병들이 달려오는데 몸에 짧은 활과 화살만만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장비를 보자 황급히 말에서 뛰어내리는데 자세히 보니 미축과 미방이다. 장비도 말에서 내려 서로 인사했다. 미축이 말했다. 서주에서 흩어진 뒤로 우리 형제는 고향에 가 몸을 피해 있었는데 사람을 놓아 사면에 수소문했더니 운장은 조조에게 항복하고 주공께서는 하북에 계시며 또 간홍도 하북에 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군께서 여기 계실 줄 몰랐습니다. 어제 길에서 한때의 장사치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장시성을 가진 장수가 용모는 어떠어떠한데 지금 고성을 차지하고 들었다라고 하길래 우리 형제는 필시 장군이라 여기고 찾아왔더니 다행히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이 손건과 함께 두 형수님을 모시고 방금 여기 도착했고 형님 계신 곳도 이제는 알게 되었소. 장비의 말에 미축과 미방은 크게 기뻐해 관공을 뵙고 또 두 부인과도 만났다. 장비는 드디어 두 형수를 성 안으로 모셔들었다. 관아에 이르러 좌정한 후 두 부인이 그간 관공이 지나온 일을 낱낱이 들려주자 장비는 통곡하며 운장 앞에 절했다. 미축과 미방도 감격해 마지 않았다. 장비도 헤어진 후의 일들을 말했고 일변 연석을 베풀어 상봉을 경하했다. 이튿날 장비는 관공과 함께 현덕을 찾아 연암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관공이 자네는 두 형수님을 모시고 잠시 여기 있게. 내가 손건하고 같이 가서 형님 소식을 알아올 테니 하고 말해서 장비는 그러기로 하고 관공은 군사 몇 기를 거느리고 손건과 같이 연암으로 말을 달렸다. 유벽과 공도가 나와 맞았다. 관공이 황숙께서 어디 계시오? 하고 물으니 유벽이 대답했다. 황숙께서 여기 오셔서 수일 계시다가 우리에게 군사가 적은 걸 보시고는 다시 하북의 원수한테로 의논하러 갔습니다. 관공이 아주 서운해하는 것을 손건이 우려하실 것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북에 가셔서 황숙께 소식을 전하고 고성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해서 관공이 그렇게 여기고 유벽과 공도와 헤어져서 고성으로 돌아가 장비에게 사연을 말했다. 장비가 듣고 자기도 동행하겠다는 것을 관공이 말렸다. 우리가 발붙일 곳이 이 성 하나밖에 없는 터에 경솔에게 버려서는 안 되네. 내가 손건과 같이 원수한테 가서 형님을 만나고 여기로 와서 모이도록 하겠으니 자네는 이 성을 잘 지키게. 형님이 안양과 문추를 벤 터에 어떻게 간다고 그러시오? 일 없어. 내가 거기 가서 임기응변할 테니까. 관공은 주창을 불러서 물었다. 와우산 배원수에게 군사가 얼마나 되나? 4,500명 됩니다. 나는 지름길로 형님께 갈 테니 너는 와우산에 가서 그 인마를 데리고 나와 큰 길에서 날 기다려라. 주창은 명을 받고 떠났다. 관공은 군사 20여 기를 거느리고 손건과 함께 하북으로 떠났는데 하북 경기에 이르렀을 때 손건이 아무래도 장군께서 들어가시는 게 위험하니 이곳에 잠시 머물러 계시오. 내가 먼저 들어가서 황숙을 뵙고 의논하겠소. 라고 하므로 그 말을 좇아서 우선 손건을 떠나보냈다. 그래놓고 앞에 마을을 바라보니 장원 하나가 있으므로 종인들과 함께 하룻밤 묵어가자고 그 집으로 갔다. 장원 안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관공에게 인사드린다. 관공이 인사하고 여기 온 사연을 말했다. 저의 성도 역시 관인데 이름은 정입니다. 장군의 명성을 들은 지가 오래더니 다행히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관공에게 인사드리게 하고 대접을 극진히 하는 동시에 관공의 종자들을 모두 장원 안에 유숙해 했다. 한편 손건은 필마로 기주에 들어가서 현덕을 보고 지금까지의 형편을 자세히 고했다. 현덕은 간홍도 여기와 있으니 가만히 청에 다 같이 의논하기로 하세 하고 말했다. 조금 있다 간홍이 왔다. 서로 인사하고 나서 세 사람은 탈출 계획을 짰다. 간홍이 계책을 말했다. 주공께서는 내일 원소에게 들어가 보고 형주에 가서 유표를 설복해 함께 조조를 치도록 짜놓고 오겠다 말씀하셔서 탈출할 구실을 만드십시오. 그게 묘한 계책이긴 한데 공이 나를 따라 함께 떠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제게 따로 탈출할 계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정해놓은 다음 이튿날 현덕은 원수에게 들어가 보고 말했다. 유경승이 형주와 양양 9개 군을 손에 넣고 있는 터에 군사는 정예하고 군량도 또한 충족하니
그와 약조하고 조조를 치도록 하시지요. 나도 전일에 사자를 보내서 말해봤지만 그가 들어주지를 않는구려. 그는 내 종친이므로 내가 가서 말하면 안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표를 얻고 보면 유벽보다 훨씬 낫지. 원소는 현덕더러 가보라고 한 다음에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근자에 들으려니까 관원장이 조조에게서 떠나 하북으로 온다던데 내 그를 죽여 안량과 문추의 원한을 풀겠소. 명공은 앞서 쓴다고 하셔서 제가 불렀던 것인데 어찌하여 또 죽이려고 하십니까? 더군다나 운장을 범에 비해 말하면 안량과 문추는 2마리의 사슴에 불과한데 사슴 2마리를 잃고 범 1마리를 얻으면서 무슨 원한을 말씀하십니까? 원소는 웃었다. 실은 운장이 내 마음에 몹시 들어서 내가 농으로 한번 말해본 것이오. 혹은 다시 사람을 보내셔서 부르되 부디 속히 오라고 이르시오. 그럼 손건을 보내서 오게 하지요. 현덕의 말에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동의했다. 현덕이 밖으로 나가자 간홍이 원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현덕이 이번에는 가면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 가서 유표를 설복하는 한편으로 현덕을 감시할까 합니다. 원소는 그 말을 아주 지당하다 여기고 간홍에게 현덕과 함께 가라 명했다. 곽도가 나서서 말했다. 유비는 앞서 유벽을 설복하러 갔다가도 성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간홍과 같이 형주에 가게 되면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의심이 지나치게 많아. 간홍도 제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 원소가 듣지 않자 곽도는 한숨을 짓고 나가버렸다. 한편 현덕은 손건더러 성에서 나가 관공에게 가서 말하게 하고 일변 간홍과 함께 원소에게 하직한 다음 말을 타고 성을 나섰다. 지경 밖에 이르자 손건이 마중을 나와서 함께 관정의 장원으로 갔다. 관공은 문 밖에 나와 현덕을 맞았다. 서로 손잡고 통곡하기를 마지 않았다. 관정이 2 아들을 데리고 초당 앞에 와서 절하여 현덕이 물었더니 관공이 이분은 저와 동성으로서 아들 형제분이 있는데 큰 자제는 관영이라 글 공부를 하고 있으며 둘째 자제는 관평이라 무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관정이 말했다. 작은 아이는 관장군을 따라가게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용납해 주시지요. 그 애가 지금 몇 살입니까? 현덕이 물어서 관정이 대답했다. 18입니다. 주인어른, 매우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아우가 아직 아들이 없으니 그를 차라리 아들로 주시지요. 현덕의 말에 관정은 크게 기뻐하여 즉시 관평에게 명해서 관공에게 절하여 그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현덕을 큰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현덕은 원수의 추격을 두려워하여 급히 차비를 해 떠났다. 관평은 관공을 따라서 함께 나서고 관정은 일행을 다음 거처할 때까지 배웅하고 돌아갔다. 관공이 길을 와우산으로 잡아 일행이 가는 중에 상처를 입은 주창이 수십 기를 데리고 나타났다. 관공은 주창을 현덕에게 보게 하고 나서 상처를 입은 연유를 물었더니 주창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와우산에 미쳐 이르기 전에 한 장수가 혼자 말을 타고 와서 배원소와 싸웠는데 한압에 배원소를 찔러 죽인 다음 수아무리를 모조리 항복받고 산채를 차지했답니다. 그래 제가 가서 이전 부하들을 불렀더니 여기 이 사람들만 내려왔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감히 산채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장수와 싸웠습니다마는 연달아 지고 몸에 3군데나 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공께 말씀을 올리려고 오는 길입니다. 현덕이 물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름은 뭐라더냐? 천하호걸로 보이던데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이에 관공이 선두에 서고 현덕이 뒤를 따라 와우산으로 말을 달렸다. 산 아래에 이르러 주창이 욕지거리를 퍼부으니 그 장수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말을 달려 무리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왔다. 현덕이 채찍질해 말을 앞으로 내며 소리쳤다. 개 오는 사람이 자룡 아니오. 그 장수는 현덕을 보자 황망히 말에서 뛰어내려 길가에 엎드렸다. 과연 그는 주자룡이었다. 현덕과 관공도 말에서 내려 서로 대면하고 여기에 온 연유를 물었다. 조운이 말했다. 제가 사군과 헤어진 뒤에 공손차는 가나는 말을 듣지 않다가 싸움에 패하고 불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그 후에 원소가 여러 번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원소가 사람을 쓸 위인이 못됨을 짐작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서주로 가서 사군 휘하에 몸을 두려 했는데 또 들으니 서주가 함몰당해 운장은 조조께 항복하고 사군께서는 원소에게 가셨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사군에게 가 배려했지만 원소가 괴이하게 여길 것이 두려워 못 갔습니다. 일신을 용납할 곳이 없어서 사해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차에 앞서 우연히 이 앞을 지나려니까 배원소가 말을 뺏으러 산에서 내려왔기에 그를 죽이고 그대로 여기에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근자에 들으니 익덕께서 고성에 있다기에 가려 하면서도 그 말이 참말인지 몰라서 그냥 지내오는데 오늘 다행히 사군을 만나 뵌 것입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서 그간 지나온 일을 이야기하고 관공도 또한 지난 일을 말했다. 현덕이 처음 자룡이를 보았을 때부터 나는 놓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다행히 만나게 됐으니 매우 기쁘오. 라고 하니 조운도 또한 저도 사처로 돌며 주인을 섬겨보았지만 사군 같으신 분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모시게 됐으니 평생 원을 풀었습니다. 비록 참혹한 죽음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된다 한들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운은 그날로 산채를 살라버린 다음 수하의 무리를 모조리 거느리고 현덕을 따라서 고성으로 갔다. 장비와 미축, 미방이 일행을 성 밖까지 나가서 맞아들이고 각기 헤어진 후의 일들을 주고받았다. 두 부인이 또한 운장의 일을 낱낱이 말해서 현덕은 감탄에 마지 않았다. 현덕은 마소를 잡아 먼저 천지에 배례하고 난 다음 군사들을 위로했다. 형제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고 장좌들에 빠진 사람이 없고 또 새로이 조운을 얻었으며 관공이 또한 관평과 주창 두 사람을 얻었으므로 현덕은 기쁘기 한량없었다. 그들은 수일간이나 연희를 베풀어 술을 마셨다. 후세 사람이 이 일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전일 수족이 참에 쪼개지듯 흩어지고 소식이 끊어져 생사를 모르더니 오늘 군신이 의로써 다시 모이니 실로 용과 범, 풍운을 만난 듯. 이때 현덕, 관우, 장비, 조운, 손건, 간홍, 미축, 미방, 관평, 주창이 거느리는 마보군이 모두 4~5천 명이었다. 현덕이 고성을 버리고 연암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 하자 마침 유벽과 공도가 사자를 보내 청해왔다. 현덕은 군사를 거느리고 연암에 가서 주둔하고 군사를 초모하여 말을 사들여 서서히 세력을 펴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는 더 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원소는 현덕이 돌아오지 않자 대로에서 곧 군사를 들어 정벌하려 했다. 곽도가 나서서 말했다. 유비는 근심할 것이 못 됩니다. 조조의말로 강적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없애야만 합니다. 유표는 형주에 운거하고 있으되 강성하지는 못합니다. 강동의 손 백군은 그 위엄이 삼강을 누르고 영지는 6군의 연에 있으며 수하의 모사와 장수들이 극히 많습니다.
그러니 사자를 보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함께 조조를 치도록 하시지요. 원소는 그의 말을 좇아서 즉시 글을 적어 진진을 사자로 삼아서 손책에게로 보냈다. 영웅이 하북에서 가버림에 강동의 호거를 불러들이네. 필경,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